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성식의 재테크 교실 두 번째, 초저금리 시대를 이기는 혁신 방안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은행은 이제 돈을 맡기고 찾아가는 기능 이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리가 낮습니다. 6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 0.53, 6대 시중은행 평균 적금금리 0.64. 72법칙을 이해하시는지요?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금리가 72%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1년. 금리가 1%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72년. 따라서 재테크의 중요성이 저금리일수록 크게 대두됩니다. 오늘은 저금리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트폴리오적 사고를 하라.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갖고 있는 것들을 A기간, B기간, C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했지요. 은행의 예금, 일부 적금, 일부 종신보험, 이것은 그냥 단순한 포트폴리오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포트폴리오적 사고로 기존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금은 손에 끼는 반지가 아니라 재테크다. 은도 재테크다. 달러는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고 여행할 때 쓰는 화폐가 아니라 재테크다. 또한 자동차 혹은 기름은 우리가 어디 가는 수단이 아니라 재테크다. 4차 산업이 재테크다. 이런 포트폴리오적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투자의 수단이다 라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금과 은과 오일과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전체와 채권과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본의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이 자본의 사이클을 이해해서 자본별로 포트폴리오적 사고를 할 때 연 8%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시연이 된다. 자, 그렇다면 자본의 사이클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자산이든 대체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한 자산에 몰두하다 보면 떨어지는 순간 실제 경험할 수 없는 허탈감과 자산의 상실이 이어집니다.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평균 사이클로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적 사고에 따른 다양한 자산에 특히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대체자산에 적절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몰두하는 것보다 극도의 수익률, 극도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평균 수익률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금과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잊어야 될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이란 단어를 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투자의 시기가 언제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마켓 타임이 아니고요. 마켓 인 타임.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재테크는 원금 보존이라는 단어를 잊으셔야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게으른 재테크는 이제 끝났습니다. 실제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식을 하루 투자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51%, 수익을 내지 못할 확률이 49%. 도박입니다. 주식을 10년 투자하면 루징머니 확률이, 즉 손해볼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실제로 평균을 놓고 보면 주식을 하루 투자하면 0.1%, 10년 투자하면 평균 놀라운 수익률 363%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가장 오랫동안, 즉 마켓 인 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장기 투자입니다. 스타벅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스타벅스 주식을 보유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적 사고입니다. 스타벅스가 실제 2015년 대비 2019년 놀랍게도 100% 이상 수익률이 났습니다. 수익률이 100% 이상 났다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100% 났으니까 1년에 20%가 따박따박이란 단어 좋아하시죠? 적금의 사고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스타벅스 혁신 방안이 발표되죠. 스타벅스 혁신 방안 중에 R-Resolve, 스타벅스의 초록색 로고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언제 오를까를 짐작하는 것, 언제 내릴까를 짐작하는 것,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2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켓 타임 고민하지 마시고 마켓 인 타임, 얼마나 오래 투자 시장에 머무느냐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는 뭘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모두는 리스크를 줄이기 원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실효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효 수익률이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세금을 빼고 얼마나 남느냐. 포인트는 2021년 재테크의 대변화를 이해하십시오. 즉 세금을 빼고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남느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2천만 원 이하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49.5. 세금이 있지요? 부동산 중에 주택, 1가구 3주택 취득세 12%, 양도세 82.5%. 이제 더 이상 주택으로 수익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주택은 가장 큰 세금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지요. 종부세는 1년 365일 집을 갖고 있어도 5월 30일에 매도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기간이 6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매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큰 혜택, 임대주택이죠. 2025년 12월 30일이 되면 모두 중지됩니다. 부동산의 부침에 따라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 주식. 비과세죠. 물론 대주주의 개념. 실제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죠. 지금 한 개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요. 10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2023년에 나오니 지금 충분히 투자할 시기지요. 또한 세금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축은 보험차익 과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는 유일무이한 저축은 보험차익, 즉 보험을 통해 원금 대비 이익이 나는 저축입니다. 물론 적법한 금액, 적법한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적법한 금액과 적법한 금액을 적절하게 저축한다면 치료 수익률 면에서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차익 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미 진입했고요. 과세는 지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뺀 실제 수익률, 실효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준금리 0.5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높이는 저금리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 포트폴리오적 사고를 하라. 금과 은과 주식과 오일과 달러가 모두 재테크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라. 두 번째, 장기 투자하라. 언제 시장에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라. 세 번째, 세금을 뺀 실효 수익률을 감안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또 다른 재테크의 시장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유튜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금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세 번째 시간 커피 한 잔의 기적으로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